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님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뭐 손절도 익절도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은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폭락을 할 것이냐, 그건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 합병 이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또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 합병이 사실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득이 될 만한 사항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소규모 합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제약을 합병하면서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합병이 이제 12일까지 이제 합병에 대한 이 찬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시장이 어떻게 두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미국 출시 반년 만에, 정확하게는 대략 5개월 정도죠. 5개월 만에 미국의 3대 PBM, CVS 헬스, 옵턴 RX,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자, 이렇게 미국의 3대 PBM에 모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처방약 급여관리 회사인 이 PBM이라고 하죠. 여기 세 곳과 모두 계약을 체결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미국의 보험 시장에 무려 75%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펜트라가 3대 PBM 중에 한 곳이랑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 등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제 양사 간의 계약 조건상 현 시점에서는 해당 PBM을 명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이후에 이 옵턴 RX가 그 다음에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보험에 유플라이마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옵턴 RX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은 CVS 헬스가 유력한 상황이 되겠죠. CVS 헬스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공보험에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 사보험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사보험에는 이 산도즈가 지금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로 해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를 바로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양사 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보험에 등재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펜트라의 PBM 등재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보험 시장을 보자면은 좀 특수합니다.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데, 일단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인필렉트라죠. IV 제형은 이제 병원 베네핏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약국 베네핏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약국 베네핏에 속하게 되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의 그 이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만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거를 이제 놔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국 이제 베네핏으로 오게 되면은 진펜트라는 SCC제형, 그러니까 약국 베네핏에 이제 속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병원이랑은 좀 다르게 PBM과 이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ASP
평균 판매 단가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펜트라를 오히려 더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8월달 중순부터 뭐가 있어요? 미국 전역의 대대적인 TV 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전에는 반드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 무조건적으로 3대 PBM에는 등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TV 광고를 앞두고 3대 PBM에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끌어올려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자세한 상황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선호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판매가 됐었던 진펜트라의 이제 보험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재구매율이라고 했어요. 재구매율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도 앞으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퀀텀 점프의 이제는 진정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 직판망, 그러니까 제가 약 팔러 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약도 팔지만은 이 직판망이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하다, 이 체계가. 그런데 이제는 이 직판망의 체계가 유럽에서는 안정화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판망이 결국에는 제2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 점프를 위한 시작 구간에 이제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익절 하지 말아라. 자, 손절도 절대 하시면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8월 달에는 이제 PBM과의 계약, 어디랑 계약했는지도 이제는 발표가 될 거예요. 아직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모멘텀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주가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PBM에서 과연 어디에 들었느냐, 바로 이 PBM 안에서도 그냥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는 게 아니라 선호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는 중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TV 광고. TV 광고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은 정말 호재로 가득하다. 다만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좀 잡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거나 여기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은 찔끔찔끔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묵묵히 묵혀두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서, 그래서 내가 정말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셀트리온의 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전 제품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제품뿐만이 아니라 비바이오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케미컬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66.9%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분기 매출 8,747억으로 합병 이후에 2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 갱신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후속 제품들 있죠. 후속 제품들도 고르게 증가가 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후속 제품들이 고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유럽에서의 이 직판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뜻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직판망이 완성이 됐었을 때,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5개의 파이프라인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는 미친 듯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후속 제품들도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물론 선두주자 램시마가 있죠. 램시마가 있지만은 걔가 앞에 길을 쫙 닦아놨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후속 제품들이 이 직판망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판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뭐만 봐야 된다? 매출적인 부분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지금 상황에서 셀트리온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무조건적으로 매출만 봐야 됩니다. 올해는. 그럼 이제 내년에는 뭐까지 봐야 되냐? 내년에는 이 직판망이 얼마나 잘 깔려져 있는지,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합병에 대한 기업 인수가격 배분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이 무형자산의 상각비 발생, 이게 이제 영업이익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매출만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주요 손익 관련돼 가지고도 올해 매출 가이던스 3조 5천억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기존의 보유 재고를 이제 소진하게 되고 매출 원가율을 개선 중이기 때문에 25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20% 중반까지도 자, 이렇게 개선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합병으로 인식했었던 무형 자산 중에 이 판권에 대한 거는 이미 상각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바이오 제품도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바이오 부분, 케미컬이죠. 케미컬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셀트리온 제약의 케미컬 매출, 케미컬 의약품의 이 매출이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를 하면서 케미컬 분야의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서정진 회장이 왜 굳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를 봤었을 때, 지금 이 직판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시밀러 제품들이 쭉 가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케미컬 의약품이잖아요. 사실상 케미컬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직판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게 밑바닥에 깔았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유럽의 케미컬 제약을 인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결국에는 이 케미컬 의약품을 가지고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번들링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번들링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케미컬 의약품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번들링 전략으로 세트 판매하는 이런 효과도 노려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과 어찌되었던 간에 좀 합병을 진행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합병은 이제 결국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품별로 한번 매출을 보게 되면은 램시마 IV 제형 그리고 SC 제형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4개 제품 모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을 했습니다. 뭐 램시마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베그젤마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유플라이마죠. 이 유플라이마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램시마, 진펜테라 이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유플라이마는 부대장격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자면은 유럽에서 직판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서 전 제품에 걸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북미 지역에서도 인플렉트라, 램시마죠. 판매가 굉장히 잘 됨에 따라서 후속 제품들의 매출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인플렉트라 수요 증가에 따라서 DP 제조 사이트를 추가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 북미 지역에서는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이 매출 견인을 기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화이자와 협력 관계를 거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점유율도 보자면은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중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점유율, 이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이 IBD 시장에서 다른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가지고는 2배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리딩 포지션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램시마, 인플렉트라가 이 판망의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로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그리고 주요 5개국에서는 램시마 IV 제형과 SC 제형 점유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로도 계속 출시를 확대하면서 매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 특히나 일본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후속 주자로 나온 제품들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유플라이마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4년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 매출이 23년도 작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면서 진펜트라 그러니까 램시마가 대장 그러면은 유플라이마가 부대장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숫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진펜트라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75%의 커버리지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랑은 전부 다 사보험 공보험 등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A사와도 완료가 됐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옵턴 RX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보험에 유플라이마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사가 좀 유력하다. 그럼 B사가 뭐냐? B사의 사보험이 지금 현재 협의 중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CVS 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CVS 헬스가 지금 산도즈랑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지금 판매를 굉장히 저렴한 80%대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을 무려 20% 가까이를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휴미라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쵸? 진펜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상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서 선호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느냐. 이미
산도즈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펜트라도 여기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부터 익스프레스 스크랩츠, 자 여기에 보험 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구매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단순히 보험 환급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매출로 다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구매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직판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키마라든지 악템라라든지 아니면 아일리아라든지 아니면 옴니클로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현재 대기 중인 게 무려 5가지에 달한다라는 거죠. 5가지에.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 유럽과 미국에.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내년에 5개가 전부 다 출시가 되면은 총 11개가 되는 거예요. 10개는 바이오시밀러, 1개는 진펜트라. 진펜트라는 이제 신약으로 미국에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총 11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세계 최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바이오시밀러 이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로 계속 이제 CDMO 길로 가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로는 이제 셀트리온이 대장격으로 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앞으로의 호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너무 좀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너무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맞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과열이 되었지만은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 상업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정말 핵심 소수기업 정도만이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미미한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소수의 몇 개의 회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끌고 나간다라는 건데, 여기에 셀트리온이 최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계속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올해는 매출만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매출과 이 영업이익, 이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유플라이마를 강조하는 이 이유가 있죠. 유플라이마 핵심만 한번 살펴보자면은 결국에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죠.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조 가까운 매출을 올렸었던, 23년도에는 키트로다에 밀렸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일 제품 세계 최대 판매량을 올렸었던 게 휴미라입니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인데, 일단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 제형이에요. 휴미라는 저농도 제형인데 반해서 유일하게 유플라이마랑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제품만이 고농도 제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근데 SC 제형 시장에서는 이 고농도를 선호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투여 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레사늄을 제거했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SC 제형은 결국에는 내가 자가 면역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주사를 놓는 건데 이게 막 아파. 그러면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관 기간이 2배 이상 휴미라 대비해서 길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바이오시밀러 대장이 누구냐? 산도즈죠. 산도즈가 휴미라의 시장을 무려 20%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을 뺏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지금 80% 정도예요. 가격이 사보험 시장에서 8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플라이마는 사보험에서 무려 5%나 더 저렴한 85%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 관건이 뭐가 있냐? 유플라이마는 미국 FDA로부터 상호 교환성 신청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이거를 신청을 했죠. 이미 휴미라와 동등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은 입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성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야지만이 약국에서도 우리가 휴미라 대신해서 쉽게 의사의 판단 없이도 약사가 바로바로 이거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약국 체인인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랑 유플라이마 공급 계약은 이미 체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환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판으로 들어갑니다.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에는. 그러니까 휴미라는 여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호 교환성 신청,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유플라이마가 단독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 산도즈가 20% 정도를 현재 빼앗아 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5%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무려 1조 5천억의 시장이에요. 10% 가지고 오면은 3조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진펜트라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연계한 번들링 마케팅 전략. 자, 요렇게 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플라이마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어주이면서 성장주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셀트리온에 있다. 자,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제목이죠. 증권사 레포트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면서 무려 5개가 오늘 나왔죠. 뭐 DS라든지 DS투자증권, 아니면은 하나투자증권, 대신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무려 5개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항상 요때가 이제 램시마가 처음 미국의 FDA 판매 허가를 받았던 그때입니다. 2016년 4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상장 추진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램시마 SC죠. 진펜트라 유럽에서의 판매 허가가 이제 승인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같이 겹치면서 겹경사가 펼쳐졌죠. 그래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바닥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면서, 자, 박스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펜트라가 역할을 시작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도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진펜트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3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PPA 이 상각비가 이제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5개의 파이프라인이 출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총 11개의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은 보유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세계 최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파이프라인의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선두주자가 진펜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23만원, 24만원 정도였는데, 자, 지금은 26만원에서 27만원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점을 올려가고 있죠. 증권사들도 점점 이렇게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굳이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우리가 뺏길 필요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87%의 매출을 폭발시킨 인플렉트라, 화이자의 이 인플렉트라,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달이죠. 자, 간담회에서 PBM 등재 이전에 확보한 환자의 수가 1,80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6월까지 처방 환자 수 목표를 10,000명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진펜트라 전환 의지를 밝힌 환자의 수는 대략적으로 5,000명 이하, 이렇게 밝혔는데요. PBM의 환급 개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피하 제형으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IV 제형, 인플렉트라죠, 미국에서. 이거를 2, 3주 정도 투여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SC 제형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인플렉트라, 램시마, 자, 여기에 물량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미국 매출이 무려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87%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자, PBM 언급이 늦어도 4분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량 증가의 정확한 수치 확인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5년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여전히 이 보수적인 수치로 현재 매출액을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600억, 4분기에 1378억,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호주, 증권사에서 최선호주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인플렉트라를 먼저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SC 제형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늠자는 25년도 초에, 자, 올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 25년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특히나 경기 침체와 관련돼 가지고도 오히려 경기 침체에는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마진 신약으로 분류가 되는 진펜트라의 출시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성장 또한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직판망을 통해서 다른 제품들이 함께 판매가 되는 이 번들링 전략이 주요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녹아들고 있다.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방어주이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어주임과 동시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자, 대박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제 10%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XR 동맹, 삼성, 구글, 퀄컴, 여기에 핵심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유망 팹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의 투자를 하죠. 세계 최초의 8.6세대 IT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0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우리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 기회가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된다. 셀트리온은 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단 우리 주주님들이라고 한다면은 들어오셔 가지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 번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대박주도 마찬가지로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방이죠.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